죽여라! 단 한 명의 씨앗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도련님, 숨소리조차 내어선 안 됩니다. 지옥은 소인이 갈 터이니 도련님은 제결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서슬퍼른 칼날이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도 명예도 여인으로서의 일생도 모두 불태워버리기로 말이지요. 20년 동안 정체를 숨긴 채 원수의 눈을 속여온 상궁 출신 유모의 소름 돋는 생존 전략. 그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혹했던 그 밤으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 천리나 떨어진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변방. 마을에 그들은 숨어 살고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던 지밀상궁 옥부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마디가 비틀어진 비천한 숫쟁이 유모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는 일했습니다. 도련님이 굶지 않도록, 도련님이 공부할 책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련님은 과연 유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냐? 유모는 왜 이리 무식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냐? 내 가문이 이 꼴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천한 것과 한솥밥을 먹지는 않았을 터인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기현은 자신을 먹여 살리는 옥분을 멸시했습니다. 10년 전 그 무서운 밤의 기억은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고 이제 그는 천한 숫쟁이의 자식이라는 신분만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부는 그저 묵묵히 쏟아진 밥알을 주울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도련님이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야 도련님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궁에서 일하던 천한 계집입니다. 이 아이는 소인이 사사로이 낳은 자식이옵니다. 옥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오직 한 가지, 도련님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틴 이유였으니까요. 기현아, 어미가 내게 숨긴 것이 있다. 사실 넌 양반의 자식이 맞다. 이 옥패가 그 증거란다. 그날 밤 옥부는 처음으로 일부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현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집안의 유모였다는 것. 하지만 그 가문이 멸문을 당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원수가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양반의 자식이란 말이냐? 이 더러운 산골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 하지만 기현아, 명심해라. 내 과거 신분은 절대 드러내선 안 된다. 그저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만 알려야 한다. 절대 내 진짜 가문 이름을 밝혀선 안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기현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는 굴레를 씌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남으려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진짜 아버님은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하셨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도련님의 형님들도 모두 그날 밤 죽었습니다. 도련님만이 유일하게 남은 핏줄입니다. 소인이 이 더러운 몸으로 도련님을 키운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도련님이 살아만 계신다면
지옥에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현을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이대로 산골에 묻어두는 것도 진실을 모두 말해주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도련님에게 미래를 주는 것뿐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기현이 성인이 되자 옥부는 평생 모은 쌈짓돈과 해진 보따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 안에는 과거 상궁 시절 목숨 걸고 빼돌린 기현 가문의 인장과 족보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양으로 가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 은자로 주막에서 묵고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이 인장은 정말 급할 때만 꺼내 보이십시오. 하지만 절대 큰 소리로 가문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다. 고작 이것뿐이냐? 이걸로 어찌 한양에서 버티란 말이냐? 그 은자 몇 냥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돈인지 기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숯을 팔아모은 돈이었지요. 한 냥 한 냥이 그녀의 허리뼈를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기현아. 한양에 가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라. 누가 내 신분을 묻거든 그저 강원도에서 온 몰락 양반의 후손이라고만 해라. 그리고 조판서. 조씨 성을 가진 높은 벼슬아치를 절대 믿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 원수. 무슨 소리냐? 유모, 대체 뭘 숨기는 게냐?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기현이 복수에 눈이 멀어 무모한 짓을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묻지 마라. 그저 조심해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노비는 이곳에서 빌고 또 빌겠다. 도련님이 무사하기를, 도련님이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말이다. 기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 더러운 산골을 벗어난다는 기쁨뿐 홀로 남겨질 유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없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기현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시험은 아직 석 달이나 남았고 묵을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따리 속 은자는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냈지요. 이렇게 돈이 빨리 떨어질 줄이야. 유모는 대체 얼마나 무능한 것이냐. 이 돈으로 어찌 몇 달을 버티란 말인가. 손님, 방값이 밀렸소.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아시오. 기현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지요. 그때 우연히 주막에서 한 늙은 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양반 과거 준비하는 모양인데 얼굴이 말이 아니구려. 끼니는 제대로 하고 있소? 염려 마십시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자존심이 밥 먹여주진 않지. 내가 과거 공부를 도와주겠네. 대신 내 심부름이나 좀 해주게. 어떤가? 기현은 내키지 않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결국 그는 노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노선비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10년 전 그 집안의 씨를 말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 그 집안의 인장을 갖고 있다는.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라. 조판서 대감께서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 노선비는 조판서의 신복이었습니다.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의 수하들이
여전히 살아남은 핏줄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현은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기현은 노선비의 도움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그날 밤 기현이 잠든 사이 노선비가 몰래 방에 들어와 기현의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인장을 꺼내 확인했을 때 노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집안의 인장이다. 10년 전 불타 없어졌다던 인장이 왜 이놈의 손에. 노선비는 곧바로 조판서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씨가 남아 있었다니. 참으로 끈질긴 목숨이로구나. 당장 잡아들여라. 하지만 조용히 해라. 과거 시험 전날 소란을 피워선 안 된다. 하지만 대감, 만약 그놈이 정말 그 집안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했던 일이 모두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용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10년 전처럼 말이다. 이번에는 완전히 철저히 뿌리를 뽑는 거다. 다음 날 기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험장이 아니라 죽음의 덫이었지요. 저기 있다. 놈을 잡아라.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일 뿐입니다. 기현은 도망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군사들은 집요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그들은 기현을 몰아갔습니다. 왜 나를 쫓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설마 유모가 말한 원수들이? 결국 기현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사방이 군사들로 둘러싸였지요. 칼날이 서서히 좁혀오는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놈, 얼굴이 낯익구나. 10년 전 사라진 그 집 서자놈이 분명하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터, 여기서 조용히 처리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원도에서 온 몰락 양반의 자식일 뿐입니다. 오해입니다. 칼날이 기현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군사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여선 안 됩니다. 인연 누구냐?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배고픈 나머지 주운 인장으로 양반 흉내를 낸 못난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서찰이 증거입니다. 이 아이의 발등에 있는 점이 내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사실 그 점은 옥분이 미리 기현의 발등을 불로 지져 만든 가짜 흉터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식의 살을 태우는 고통을 견뎠던 것입니다. 아, 유모. 왜 이러는 게냐? 미안하다, 기현아. 이게 널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인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제가 옛날 궁에서 일할 때 훔쳐나온 것입니다. 이 천한 계집이 아들을 양반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훔친 것이옵니다. 죄를 짓는다면 소인이 지을 터이니 제발 이 아이만은. 옥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완벽했지요. 하지만 군사대장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판서 대감께 보고하겠다. 그때까지 이 두 놈을 모두 잡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설령 지옥이라 해도 기꺼이 가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유모, 왜 왔소? 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오? 도련님, 아니 기현아. 어미가 너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그리고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어미는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하지만 여러분, 옥분의 각오는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견뎌내야 할 지옥이 곧 시작될 것이었으니까요. 3일 후, 조 판서는 직접 옥분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그 집안을 멸문시킬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구나. 이상하구나. 내 눈빛이 보통 천민의 것이 아니다. 내 손에 굳은 살은 분명 숫쟁이의 것이건만 내 목소리엔 품위가 있고 내 자세엔 기품이 남아있구나. 넌 대체 누구냐? 소인은 그저 천한 숫쟁이 계집일 뿐입니다. 대감. 거짓말. 내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역적들을 신문해왔다. 내 눈빛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놈이 정말 상궁 출신이라면 그 집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터이다. 말하지 않으면 저놈의 목을 당장 여기서 쳐버리겠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10년 전에 증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년을 목숨 걸고 지켜온 도련님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심정을 말입니다. 옥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기현이 정말로 그 집안의 후손임이 드러나고 그럼 죽음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을요. 유모, 제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소.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소인의 자식일 뿐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고문을 시작하라. 인연이 입을 열 때까지 말이다. 줄이 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뼈를 조이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의식이 아득해졌지만 옥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디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더 조여라. 하지만 고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문이 이어졌지요.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를 박고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는 형벌까지. 하지만 옥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유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2년 정말 끝까지 버티겠다는 게냐?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을 쓰겠다. 2년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정말 궁에서 일했던 상궁이 맞느냐? 그리고 이놈이 정말 그 집안의 후손이냐? 대답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이놈의 목을 치겠다. 하나, 둘. 옥분의 머릿속으로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에서 처음 아기 기현을 품에 안았던 순간, 그 핏빛 밤에 벽장 속에 숨겼던 순간, 산골에서 함께 보낸 10년의 세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인만은 끝까지 도련님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소인이 도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셋. 유모.
그래, 소인이 바로 그 집안의 상궁이었다. 하지만 옥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혀를 잇는 힘껏 깨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문에 답할 수 없도록, 그 어떤 고문에도 말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 인연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벽장 너머로 들려오는 도련님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련님,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도련님을 지켰다는 안도감만을 품은 채 말이지요. 유모. 즉, 쓸데없는 짓을. 군사들아, 인연을 끌어내라. 이미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고 저놈도 일단 가두어라. 혹시 모르니 더 조사해봐야겠다. 옥부는 그렇게 차가운 감방 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말도 움직임도 없는 그녀를 군사들은 거칠게 던져놓았지요. 그날 밤 기적적으로 옥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지요. 그녀의 생명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의 도련님. 처음 궁에서 도련님을 배웠을 때가 기억나옵니다. 갓 태어난 도련님은 그렇게도 작고 연약했지요. 소인이 처음 안아드렸을 때 도련님께서 소인의 손가락을 꼭 쥐셨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평생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소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도련님의 온전한 삶은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도련님의 목숨만큼은 지켜냈습니다. 도련님, 소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도련님께 거짓을 말한 것도, 도련님을 천민으로 키운 것도 모두 도련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인이 도련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비천한 밥과 누추한 오두막뿐이었지만, 유모, 대답해 주시오. 제발. 기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 너머 다른 감방에 갇힌 기현이 필사적으로 옥분을 부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옥분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도련님 덕에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도련님이 계셨기에 소인은 그 지옥 같은 날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어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소인은 그저 도련님의 앞길을 닦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상궁 출신 유모 옥부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직 도련님의 무사함만을 빌면서 자신이 다한 생을 후회 없이 닫았던 것이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기적적으로 풀려난 기현은 이름을 바꾸고 다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지요. 이제 그는 28세의 젊은 승지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현의 가슴 속에는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모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유모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말이지요. 유모, 이제야 당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려 하오. 1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당신의 얼굴이 선합니다. 그리고 기현은 그날 상자 밑에 숨겨져 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모가 죽기 전에 미리 써둔 편지였지요.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소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도련님께 거짓을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천안 숫쟁이의 자식이 아니십니다. 도련님은 광해군 시절 영의정을 지내신 이정승댁의 막내 도련님이십니다. 선조 32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가문이 멸문을 당했을 때 소인이 도련님을 몰래 빼돌려 살렸습니다. 조판서, 그자가 도련님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원수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그자가 충신인 도련님 아버님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고변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소인이 도련님께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은 도련님이 복수에 눈이 멀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도련님이 살아만 계시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도련님 덕에 20년을 살았습니다. 소인을 어머니라 부르지 마십시오. 소인은 그저 도련님의 앞길을 닦은 먼지일 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도련님을 사랑했던 지밀상궁 옥분 올림. 유모, 아니 어머니.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을 멸시했는데, 얼마나 천하게 대했는데. 그제야 기현은 깨달았습니다. 유모가, 아니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궁궐의 상궁이었던 그녀가 비천한 숫쟁이로 살며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혀를 끊었다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기현은 결심했지요. 가문의 원수이자 어머니를 죽게 만든 조판서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현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지요. 조판서가 거짓 고변으로 가문을 멸문시켰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수많은 비리의 증거들을 말입니다. 전하, 신이 오늘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20년 전 영모 사건은 조판서의 거짓 고변이었으며 무고한 충신 가문이 멸문을 당했습니다. 무슨 망언이냐? 내 이놈이 감히 역적의 자손이 아니냐? 당장 잡아들여라.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고변 문서의 필적이 조판서의 측근이 쓴 것이라는 증거, 그리고 당시 살아남은 증인들의 진술서입니다.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현이 모은 증거는 명확했지요. 결국 인조 임금은 재조사를 명했고 조판서의 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판서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지요. 크크크, 결국 내 놈이 그 집안의 후손이었구나. 그 천한 상궁년이 끝까지 비밀을 지켜냈군. 하지만 내 놈,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나에겐 아직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 내 가문을 염려 마십시오. 당신의 후손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납니다. 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당신 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옥분이 기현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수를 마친 기현은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묻힌 그곳으로 말이지요. 그는 초라한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비천한 숫쟁이가 아닌
고귀한 상궁으로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천하게 대하라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진짜 제 신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친 밥을 주셨을 때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무능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한양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은 숯을 파느라 그렇게 된 것이고 어머니의 구부정한 허리는 저를 위해 짐을 지느라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현은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어머니의 손을 그리워하며 말이지요. 소희는 그저 도련님의 앞길을 닦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기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지요. 이것은 백꽃? 아, 저 무덤 말씀이시오? 신기한 일이지요. 10년 전 그 양반이 돌아가신 이후로 매년 봄이 되면 저 무덤가에만 백꽃이 핀답니다. 씨앗을 심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백꽃,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옥분이 궁에서 일할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 대전뜰의 백꽃이었다는 것을. 그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며 미소 짓던 젊은 옥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도련님 보십시오. 백꽃입니다. 이 꽃은 말이지요.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피는 꽃입니다. 도련님도 이 꽃처럼 강하게 자라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유모의 무덤가에만 유독 하얀 백꽃이 핀다고요. 그것은 아마도 죽어서도 도련님의 앞길을 밝히고 싶은 유모의 환한 미소가 아닐까요? 어머니께서는 먼지가 아니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었던 공기였고, 제가 걸을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현은 그날 이후 1년에 4번씩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봄에는 백꽃을 보러, 여름에는 풀을 뽑으러,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러, 겨울에는 눈을 쓸러 말이지요. 그리고 매번 무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국의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설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왕 조실록 인조9년 기록에는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의 후손 이기현이 신원되어 가문이 복권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는 지금도 상궁묘라는 무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상하게도 그 무덤 주변에만 백꽃이 핀다는 전설과 함께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헌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천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그 고귀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옥분이 기현에게 준 것은 화려한 비단옷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친 조밥과 차가운 오두막,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손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목숨을 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입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도 지위도 재산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요. 기현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어머니는 나를 낳은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린 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집니다. 비록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닿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세 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옥분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천한 유모의 20년 헌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